이른바 몰카라고 하는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이 적발됐습니다. 강원도가 원주의 옛 종축장터를 강원도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면서 해당 부지에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약속했지만 도개발공사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인제 내서랑미술관이 주민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찾아오는 방문객들 덕분에 관광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국제영화제가 일주일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첫 발을 내디딘 강릉국제영화제의 성공 개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몰카라고 하는 불법 촬영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춘천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도 불법 촬영이 적발됐습니다. 민간 화장실은 적발도 쉽지 않아 여성들의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새벽 춘천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 변기에서 식당 주인이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조사해보니 식당에서 일하던 30대 남성 종업원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일부가 확인됐고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촬영 범죄가 잇따르자 여성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장실 가기도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괜히 몰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불법 촬영 범죄는 2014년 74건에서 지난해에는 9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범죄 발생 증가율은 29.3%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지만 최근 5년간 검거율은 87.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경찰과 지자체가 화장실 점검과 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대상이 주로 공중 화장실에 치중돼 있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카메라가 많아 최근 1년간 적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식당 등 민간 화장실은 요청이 없는 이상은 점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남녀 공용 민간 화장실을 분리하는 사업을 추진했지만 자부담 비용이 최대 1,000만 원에 달하는 데다 지자체당 단 2곳만 지원하는 등 실효성이 없어 내년엔 사업이 중단됩니다. 내년 예산은 없고요. 그게 참여 예산으로 돼 있어서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게 시범사업 케이스래요. 결국 예방을 위해선 업주가 직접 경찰과 지자체에 의뢰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는 수밖에 없지만 경찰이 가진 탐지 장비도 노후화돼 사실상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원도가 원주에 있는 옛 종축장터를 강원도 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면서 해당 부지에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개발공사가 전체를 무상으로 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혀 갈등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시 방곡동에 있는 옛 종축장터. 이곳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다목적 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도유지였지만 지난해 강원도가 도개발공사 부도를 막기 위해 현물 출자한 땅입니다. 이 과정에서 강원도는 원주시의 동의를 구하려고 공연장 건립 요구를 수용했고 올해 3월 3자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종축장 부지는 난개발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최소한 3년. 그러니까 알펜시아가 팔릴 때까지는. 최근 중간용역 보고회에서 1,700석 규모의 공연장을 지으려면 건축 면적과 주차 공간, 조경 등 종축장터 대부분을 사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개발공사가 부지의 10%만 공연장으로 쓰고 나머지는 수익 사업에 활용할 뜻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개발공사는 협약에서도 일부 부지만 쓰기로 했다며 전체를 무상 제공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 주상복합 등 남은 부지 활용을 위한 다른 사업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익성 담보로다가 원주시하고 협의를 처음부터 했었고요. 공연장을 짓다 보니까 상당한 부지가 이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수익성이 좀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하지만 원주시는 이미 약속한 사항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견이 있긴 한데요.
용역 중간 단계일 뿐이고 협의를 잘해서 당초 협약대로 충실하게 이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올림픽 아이스하키 경기장을 원주로 옮기지 않는 대신 이전 비용 600억 원을 포함해 1,000억 원 규모로 계획된 다목적 공연장. 내년 2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기 앞서 도개발공사가 제동을 걸면서 약속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2012년에 개관한 인제 내서랑미술관이 주민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전시회를 찾아오는 방문객들 덕분에 관광객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김영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제군 북면 한계리 내설악자락. 겉에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산골 마을이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곳은 예술인들이 살고 있는 내설악 예술인촌입니다. 1996년에 조성된 내설악 예술인촌은 그동안 변화를 거듭한 끝에 2012년 인제 내설악 미술관이 건립되면서 큰 전기를 맞게 됩니다. 연간 10회가량의 전시회는 물론 특히 매주 2차례 실시하는 미술 수업은 주민들의 예술적 정서를 자극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림을 배운 주민들이 스스로 전시회를 열기도 하는 등 미술 인구 저변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예술인인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좋아요. 가까운데 이런 데 있으니까 또 배울 기회도 있고. 산 속에 있는 작은 미술관이긴 하지만 수준 높은 작품들이 전시되면서 연간 2만 명이 찾는 등 차츰 명성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내설악 미술관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춘천과 속초 지역 주민들도 찾아오는 등 소리 없이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술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술관 측은 내년에는 미국과 중국, 일본 지역 화가들의 작품을 기증받아 국제 전시회를 열기로 하고 이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4억 원에 가까운 운영비를 지원하는 인제군은 앞으로 주변 부지를 매입해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등 예술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면입니다. 강릉에서 첫 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오는 14일까지 일주일 동안 열릴 영화축제 막이 올랐습니다. 조금 전 레드카펫 행사가 열렸고 지금은 개막작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회 강릉국제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강릉 아트센터 앞에 설치된 레드카펫에는 강릉 출신 배우와 개막작 출연 배우들, 영화제를 축하하러 온 배우와 감독 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금 전 개막작인 감쪽 같은 그녀를 시작으로 첫 국제영화제 일정이 본격화됐습니다. 강릉국제영화제의 3가지 주제어는 영화와 문학, 거장과 신예, 강릉입니다. 오는 14일까지 강릉 아트센터와 강릉 독립예술극장 신영, 강릉 CGV 등에서 30개 나라 73편의 작품이 상영됩니다. 아프리카나 유럽의 젊은 작가들 또는 젊은 감독들이 만든 영화,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훨씬 더 예술적인 작품이 많이 창출이 됐어요. 영화를 주제로 한 토크쇼와 공연, 포럼 등도 이어집니다. 이곳 강릉 경포해변에서는 한국영화 100주년을 맞아 백인의 영화 감독이 100초길의 영화를 제작해 상영하는 행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영화제에 지역의 영화인들도 많은 관심과 기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영화제라서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저희가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영화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회라서 기대가 큽니다. 강릉시는 영화제 기간 14만 명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강릉국제영화제의 성공 개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오후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획행정위 소속 의원들은 금강산 관광이 11년째 중단된 상태인데다 최근 북한의 강경 발언으로 금강산 관광의 영구 중단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금강산 관광 범도민운동본부가 통일부로부터 대북 접촉 승인을 받음에 따라 금강산 관광 재개의 첫 관문을 넘어섰습니다. 강원도와 범도민운동본부는 어제 통일부로부터 대북 접촉 신청에 따른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 차원에서 북측에 금강산 관광을 위한 방북 의사를 전달하고 민간 차원의 개별 관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SOC 확충과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준비 등으로 안게 된 지방 채무가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의회가 강원도로부터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까지 강원도가 지게 될 지방 채무는 9,91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지역개발 공채로 인한 채무가 8,7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SOC 확충과 동계올림픽 관련 채무가 1,11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표 자사고인 민족사관고가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발표한 교육부를 비판했습니다. 민사고는 부실한 자사고를 단계적으로 도태시키기로 했다가 갑자기 시행령을 바꿔 모두 없애겠다는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무상교육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면 공교육이 보여주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철원에서 포획된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일 철원군 원남면에서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된 포획 틀에 잡힌 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현장을 소독한 뒤 멧돼지를 매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멧돼지 포획 지점은 민통선 내이지만 원남면에 설치된 2차 울타리 밖이라며 2차 울타리를 서둘러 확장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민이 직접 만드는 축제인 춘천 시민의 날 행사가 오늘 오후 시청 광장에서 펼쳐졌습니다. 행복한 마실, 가족 소풍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시민의 날 행사에서 춘천시는 시민상 시상식과 함께 행복도시 원년을 선포했습니다. 또 지방자치시대 개막 이후 25년 만에 탈바꿈하는 춘천 도시 브랜드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춘천시는 시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춘천 상징 노래를 발표하고 500여 명 시민들의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내일 제57주년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발전 유공자에 대한 정부 포상과 도지사 표창 수여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